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우리 몸의 상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습관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게 됩니다.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간 수치는 괜찮은지, 콜레스테롤은 떨어졌는지, 신장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는 뭔가 좀 어렵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 안 혈액 속에 흐르는 포도당의 양을 말하는데요. 이 혈당이 오랜 기간 높아지면 발이 썩어 들어가고 시력을 잃을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의 또 다른 이름, 고혈당. 당신은 이 고혈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몸 안에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 포도당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으로 쓰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바로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상태다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진단명의 그 범위로 봐서는 당뇨병을 포함해서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범위는 모두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고지혈증이 동반될 수 있고, 고지혈증 자체가 또 그 별도의 그 합병증이라든지 임상적인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거고요.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삼투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굉장히 치명적인 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등등,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는 정상 혈당에 비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성격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공복 혈당은 얼마인지, 내 식후 혈당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 채로 고혈당 상태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라도 식후 혈당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공복 혈당이란 식사를 하기 전 혈당 상태로 100과 126 사이는 고위험, 전당뇨라 부릅니다. 식후 혈당은 식후 2시간째의 혈당 상태를 보는 것으로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치 이상인 것을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보통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낮춥니다. 혈당이 내려가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야 하는데 간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면서 공복 상태에도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복 혈당 장애는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인과 비교해 대여섯 배나 높습니다. 또 하나, 내당능 장애란 식후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식사 후 2시간째 혈당 수치로 진단합니다. 140까지는 정상, 200 이후는 당뇨병, 그 사이를 내당능 장애라 부릅니다. 공복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이행된 환자분들보다 식후에, 소위 이제 내당능 장애죠. 내당능 장애 상태에서 당뇨병으로 이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식후 고혈당에 해당하는 개념 자체가 대사증후군에 거의 필적할 만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 내당능 장애 그 자체로만 봐서도 당뇨병의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거의 한 10년 지나면은 한 60~70%가 그분들도 거의 60~70% 이상이 당뇨병이 된다는 이거가 이미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상태 및 혈관 질환, 대혈관 질환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적혈구 안에는 여러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인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당화혈색소인데요. 이 결합량이 늘어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화 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6%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넘어서서 6.4%까지 가면 고위험군이 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가 넘어가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통해 당뇨병을 확진합니다. 대규모의 건강검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당화 혈색소는 정규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서는 공복 혈당만 측정해서는 당뇨병을 놓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과소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그 당뇨병으로 악화가 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자가 될 뿐더러, 당뇨병이 진단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조절이 당뇨병 발병 시점에 비해서 조절이 잘 되고 또는 안 되고 악화가 되고 호전이 되고 이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중요한 그 인자가 되는 이런 거죠. 당뇨병의 경우에는 당화 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혈당을 쉽게 빨리 올리는 식품군 중 하나가 바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도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식사량 역시 탄수화물은 절반 정도로 줄이고, 단백질이라도 식단에서 겹치면 하나는 과감히 덜어냅니다. 자신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적정 칼로리 양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이 아니고요. 뭐 동서고금 어느 연구나 그건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증가한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 몸 전체적인 뭐 체질량 지수를 포함한 우리 몸의 전신적인 체지방의 양도 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특히 이제 복부지방, 특히 이제 더 정밀하게 검사하면은 복막 속에 있는 그 복강내에 있는 그 이 복부 지방의 양과 훨씬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복막 속에 있는 이 복강내 체지방, 복강내에 있어서의 지방의 양이다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 이런 학설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이 중요한 건 혈액 속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게 고혈당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똑같은 인슐린의 양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하고,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혈당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통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매년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 대수와 이제 당뇨병의 위병률이 아주 1대1 코릴레이션이 강한 게 나와 있었고요. 1인당 그 국민소득과도 1대1로 정확하게 그 아주 코릴레이션이 아주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 거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과의 조사해 보면 활동량이 적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는 게 반비례 관계는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관리의 원칙은 혈당을 봐라가 아닙니다. 혈당만 보는 게 아니고 혈당, 혈청 지질, 혈압, 체중 네 가지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당뇨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한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의 3가지 이상의 위험인자가 동반되는 경우 말하는데, 당뇨병 이퀄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개념하에서 치료를 해야지 전반적인 위험인자 관리가 된다는 뜻을 환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죠. 가족 중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부모가 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 중에서 거의 위험이 한 4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이런 위험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당뇨병의 위험을 결정한다는 건 그건 아마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민족마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강조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은 심지어는 예방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병이 되더라도 경미하게
그 관리가 될 수 있고 합병증을 유의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특히 이제 당뇨병의 예방은 암 예방이고 뇌졸중 예방이고 그다음에 협심증 예방이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 거의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한 특정 질환, 당뇨병이라는 특정 질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건강을 챙긴다는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치우친 식단을 피하시는 노력, 그다음에는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걸어서 다니시면서 그 운동량을 늘리는 거를 생활화하는 이런 모든 질병의 예방책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당뇨 장애나 공복혈당 장애 있는 분들은 조기 진단뿐이 아니고 생활습관 교정을 이건 의무적으로 본인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하시도록 권하고 싶어요.